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소리와 마이크의 기본 원리와 마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죠.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물체 두들기는 소리, 문 여는 소리, 기타 등등 정말 세상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이 될까요? 그 전달되는 원리는 과연 무엇이고, 보통 소리는 진동에서부터 된다고 합니다. 어느 장소에선가 진동이 일어나면 그 진동의 파장이 우리 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영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소리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함께 녹음을 하게 되는데, 비디오 촬영을,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디오 파일을 얻기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음질의 오디오 파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는 어떠한 원리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마이크도 지향성 또는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기능에 따라서 많이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가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리미어에서 우리가 오디오 파일과 영상 파일들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에서 여러 가지 클립들을 가져왔습니다. 주로 영상과 어떤 것은 오디오만 있는 파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은 제가 설악산에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잠깐 살펴볼까요? 물이 흐르는 영상과 함께 오디오가 같이 녹음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영상과 더불어서 오디오가 같이 있는 그런 영상을 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아이의 웃음소리가 담긴 그러한 오디오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로젝트 파일에서 어떠한 클립들을 재생할 때는 이 부분에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그게 소스 모니터 패널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떠한 이 파장을 뜻하는 그러한 오디오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한번 잠깐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오디오 파일을 볼 때 우린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오디오 파일은 여기서 어떤 음의 크기를 이렇게 파장의 형태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리가 없을 때는 이런 파장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소리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파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담은 것이고요. 또는 음악은 좀 다르겠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파장이 되게 연이어져 있네요. 요건 연주하는 오디오 파일이에요. 자, 이 시작 프레임서부터 끝나는 프레임까지 2분 58초 17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오디오 파일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소스 모니터 패널을 전체 화면에서 크게 보기 위해서는 소스 모니터 패널에 이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커다랗게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오디오 파일의 음의 크기가 파장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누르면
이와 같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보통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이 소스 모니터 패널을 원래 크기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소스 모니터 패널의 탭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프 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 시퀀스가 있는 타임라인 패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보면은 여기 그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으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영상은 이제 그 영상과 영상 비디오 부분과 오디오 부분이 같이 있죠. 여기 나머지에도 지금 클립들이 있긴 한데요. 요 나머지 요 클립들에 대해서는 뮤트 단지를 클릭해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이 영상 파일을 잠깐 살펴보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파일에 여기도 보면 살짝 보시면은 파장이 높이로 볼륨을 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오디오 1번 트랙과 2번 트랙의 요 사이 경계선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좁히거나 넓힐 수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넓혀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소리의 크기를 요 파장으로 나타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륨 조절선, 볼륨 기준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 그 프리미어 안에서, 그리고 이 프리미어 안에서 요 기준이 되는 오디오가 볼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과 더불어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은 이 오디오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데시벨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프리미어에서는 기준선을 일단 0으로 놓고 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에서 데시벨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 소리 오디오 부분에 이러한 그 크기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 오디오의 기본 선이 있죠. 여기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듯이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요걸 좀 내리시면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리고 재생을 하면 오디오 부분이 있고, 지금 오디오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작게 들리죠.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하는데도 이걸 올리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오디오 부분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보통 우리가 영상은 이렇게 비디오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배경음악들이 보통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상에서는 배경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그 내용을 읽고 있죠. 강의하듯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보통 내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아나운서가 얘기하든 아니면 이제 교사가 어떤 그 수업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하든 이런 것들이 영상에 담겼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내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효과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 패널에서 어떤 거를 여시냐면, 그러면 프린시티 스트리트 뭐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어떤 파일인지 볼까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거리의 풍경이 나옵니다. 이거 영상인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 사람들의 목소리나 걸음는 소리나 이런 게 들리죠? 뒤쪽으로 좀 가시면 차 소리도 나고 사람들 소리도 나죠? 자, 이러한 오디오 파일은 그냥 현장에서 들리는 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장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소리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리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고 하는 점을 잠깐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그 화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영상 편집에 사용하는 소리는 내레이션, 효과음, 배경음악, 현장음,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어에서 보통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이러한 종류들을 보통 타임라인에 가져가서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편집을 하고 있죠. 촬영 현장에서 수집되는 소리들은 현장음과 목적음으로 이제 좀 구분을 좀 합니다. 현장음은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래서 촬영 장소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목적음은 현장에서도 꼭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숲에서 촬영하는 그런 그 영상이라면 새소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장에 집회 소리가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소리는 함성 소리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나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민 소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다큐멘터리에서는 주인공의 목소리라든가 내레이션을 하는 성우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목적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는 현장음과 목적음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는 목적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장음은 현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러한 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축구 중계를 할 때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를 영상에 담아내기도 하고 공을 차는 소리도 들려주기도 합니다. 응원 소리도 들리죠. 이런 것은 오히려 일반 현장음이지만 목적음이기도 하죠.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작전 타임에 들어가서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먹고 뭐라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잘 들리진 않지만, 우리들은 그 현장음에서 있는 그런 어떤 군중들의 소리보다는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장음과 목적음이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음과 목적음을 구분해서 얻기 위해서 보통 카메라에서 두 개의 케이블을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케이블에서는 일반적인 현장음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우리가 다른 케이블에서는 커넥터를 통해서는 우리가 감독한테 마이크를 좀 갖다 대서 그 소리를 듣게 하는 식으로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믹싱 작업을 통해서 이 소리를 어떤 걸 강조하고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하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리가 전달되는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리니까 소리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걸 좀 나가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거 뭐 북도 있고요, 징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요. 자, 근데 이 소리의 원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그 진동이 공기나 물 같은 매개물을 통해서 그 진동이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것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는 고막을 울리고, 그 고막의 울림을 우리는 뇌에서 해석을 해서 이게 무슨 소리구나, 이건 무슨 소리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동이 소리가 된다는 권리는 북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북을 쳤을 때 북소리가 나면서 좀 울리고, 그러니까 울림 소리와 잔상이 있죠. 그럴 때 손을 갖다 대면은 북이 그 울리는 소리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본이라든가
바리톤 같은 금관악기를 불 때도 우리가 마우스피스에 대고 바람을 세게 불면 악기가 진동이 발생하면서 소리의 파장이 생겨서 그 압력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공기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파장이 압력이 돼서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곳과 희박한 곳이 생기면서 이런 파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진동이 강할수록 우리는 공기 밀도가 조밀한 곳과 희박한 곳의 압력 차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동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두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 부는 거, 또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진동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진동에 의해서 공기가 조밀해지고 희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 횟수는 1초에 20회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소리는 공기나 물 같은 매개물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고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뇌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공기 중에 전달해 오는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소리, 빗소리, 이런 파장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해 줍니다. 파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은 귀에 들리는 소리 변화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주파수와 데시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이 진동을 통해서 공기가 또 공기도 진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들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 진동이 몇 번 일어났는지 이것을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은 주파수가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파수를 들을 때 소리의 높낮이 정도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주파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파수가 인간이 그 주파수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의 그 가청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 가청 주파수 대역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겠죠. 자, 그렇지만 이것은 주파수는 어떻게 보면 소리의 높낮이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주파수보다 우리가 영상할 때는 데시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리가 얼마나 큰 압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데시벨은 그야말로 소리가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시벨이라는 그런 그 단위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오른쪽 프레젠테이션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소리가 손목소리 나오는 그런 소리는 20데시벨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에 따라서 굉장히 그 데시벨이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집은 수원 근처예요. 수원 공군 비행장 근처인데 가끔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가까이서 나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엄청납니다. 그랬을 때 그 소리를 150데시벨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는 나름대로의 데시벨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어떤 음원이든지 간에 매개물, 즉 미디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기, 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파장이 전달돼서 소리는 전달된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요 영상의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의 우리가 요 기준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오디오의 일종의 그 데시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크고 작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데시벨이 높으면
이게 소리가 커지고 여기 낮으면 소리가 작아지죠. 이런 것을 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낮으면 여러분들 거의 들리지 않죠. 이와 같이 데시벨에 따라서 우리는 소리를 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데시벨의 크기는 요 척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를 0으로 두고 오디오가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볼륨 조절선을 좀 위로 올리고 다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볼륨 패널에서 이 소리가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볼륨선을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이 소리를 조절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어떤 음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전체적으로 데시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소리의 크고 작음, 그리고 이것이 그 크고 작음이 이와 같이 파장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편집을 할 때 이걸 데시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큰 소리고 이렇게 낮게 있는 것은 작은 소리다 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 촬영할 때 결국은 카메라로 오디오를, 그러니까 소리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인 경우에는 보통 오디오 컨트롤 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를 예를 들면, 이 카메라는 오디오를 수집을 할 때 이 부분이 바로 오디오 컨트롤러 박스라고 해서 오디오 수집을 할 때 어떤 볼륨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디오를 수집을 할 때는 어떤 마이크를 달겠죠. 그래서 이 케이블이 다는 요 선, 요걸 XLR 커넥터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 XLR 커넥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뭐 이렇게 현장음과 목적음을 구분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 현장에서 하나는 주변부의 소리를, 또 현장에서의 소리를 받아들인다면, 여기 연결된 케이블에서는 아나운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현장에서 뭐 설명하듯이 이제 할 때, 또는 이제 어떤 선수와 인터뷰를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소리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용 그런 카메라에 한한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마추어용 카메라에서는 3.5mm 미니잭, 이와 같은 미니잭에 연결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누구나 이런 아마추어 시절의 영상 촬영과 편집 단계를 거쳐서 전문가의 단계가 되죠. 이렇게 전문가용 카메라를 다뤄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전문 영상 촬영 또는 편집가로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단자가 두 개인 이유는 목적음과 현장음을 따로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서 촬영할 때는 사실은 이 카메라에다가 마이크를 그냥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마이크를 연결하게 됩니다. 마이크를 연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음을 분명하게 수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런 마이크를 사용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일까? 자, 기본적으로 마이크라는 것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어떤 파장 내지는 음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귀에 고막을 울리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마이크라고 하는 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이 파장을 잡아서 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으로 보면 귀 또는 고막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막과 같이 마이크를 분해를 해보면 그 안에 진동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동판이 떨리는 정도를 전기인으로 좀 바꿔주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진동판과 그것을 담아내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마이크를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걸 다이내믹 마이크 타입의 마이크, 콘덴서 타입의 마이크,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이크라고 하는 것이 360도 전체를 소리를 수집할 건지, 아니면 특정한 각도만 수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의 지향성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향성 기능을 가진 마이크를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되게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뜻이 뭘까? 마이크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음원을 수집하는 그런 범위를 어떤 특정한 범위로서 한정하는 그런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렌즈에는 화각이 있다면 마이크에는 지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향성을 가진 마이크를 보통 전문가용 또는 전문 편집을 위해서는 많이 사용하죠. 지향성은 그림에다 보다시피 360도 전체에서 그 소리를 수집하는 것을 전지향성 마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서 한 방향만 할 때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방향의 그 소리만 수집할 때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 근데 어떤 특정한 범위, 아주 좁은 범위를 그만 수집할 때 이것을 초지향성 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초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소리는 아예 담아내질 못하죠. 이제 그러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그 변환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으로는 다이내믹 타입의 마이크와 콘덴서 타입의 마이크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타입의 마이크는 음파를 감지하는 진동판에 연결된 코일이 원통형 자석의 주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판이 음파에 따라 진동하면 코일을 따라 움직여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야외 인터뷰, 회화 또는 음악방송의 보컬, 로그막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콘덴서 타입은 우리가 음압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되는데, 그 고정된 그 판 사이에 작은 틈새를 두고 거기서 콘덴서를 형성해서 이런 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굉장히 특성이 좋고 감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콘덴서 타입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스튜디오라든가 정말 조용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녹음을 하실 때는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장 조용한 곳에서 소음이 없는 곳에서 해야 소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콘덴서 마이크를 비싼 돈을 들여서 장만을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그 소음들을 통제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이크의 형태에 따라서 핸드 타입의 마이크, 이건 손에 잡는 방식의 마이크죠. 그리고 라발리의 마이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옷이나 뭐 이런 데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가 핀 마이크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이 보통 이 라발리의 마이크,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핀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라발리의 마이크라고 얘기하려면 엄청 있어 보이겠죠. 뭐 이렇게 잘난 척하는 건 좋진 않지만 가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샷건 타입, 그야말로 총 모양의 마이크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특정 범위만을 픽업해서 소리를 수집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샷건 타입 마이크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아도 이 샷건 타입의 마이크는 꽤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상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마무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와 마이크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오디오 또는 소리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사용할 때는 나레이션, 효과음, 배경음악, 현장음, 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 편집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편집 작업을 한다. 그리고 소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동에 의해서 생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물이나 공기 같은 매질 또는 매개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동이 전달된다. 그리고 우리가 높낮이는 소리의 높낮이는 주파수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로 이야기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장치에서는 비디오 카메라에 오디오 장치가 붙어 있는 경우가 전문가용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크라는 것은 결국은 음성 신호 또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장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마이크에서는 우리가 지향성 개념이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때도 그런 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영상 편집과 촬영에 관한 더 재미있고 중요한 기능들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